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호남 지역 지지층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지대 창당을 바랬던 일부 인사들은 지지를 철회하는 등 일부 지지층의 이탈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초 예상보다 빠른 입당에다 제3지대 창당을 바랬던 호남 지역 윤 전 총장 지지층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 지역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인 공정사회연구원은 입당 지지와 함께 외곽 조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남 정서와 정치 현실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며 특히 호남 지지 모임과의 최소한의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광주 지역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이 입당에 대해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윤 전 총장 중심의 제3지대 세력 구축을 기대했던 호남 일부 지지층의 이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의 뜻을 밝혔지만 지난달 윤 전 총장 광주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배 전 의원은 지지를 철회했고 송기석 전 의원 역시 입당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호남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경로와 명분 자체를 차단한 측면들이 있어서 기존 지지층의 이탈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윤 전 총장의 광주 전남 지지율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지난달 31일 진도의 한 아파트에서 남녀 중학생 2명이 투신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숨진 여중생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유서 등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진도군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16살 A양이 투신해 숨진 것은 지난달 31일. A양은 숨지기 전 교사와 선배들에게 유서와 함께 학교 폭력 피해 내용을 메모지에 남겼습니다. A양은 메모지에 6월 1일 친구 2명이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나를 보며 웃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했습니다. 메모에 적힌 친구들의 욕설과 따돌림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모두 6차례에 이릅니다. 내 아이의 죽게 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한 아이들부터 이렇게까지 만든 학교, 교육청,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앞서 A양은 지난 4월 친구 6명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교 측은 A양과 가해자 6명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학교 측에서. 대신에 학폭위를 열어서 쟤네들 처벌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유가족들은 당시 A양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가 실망만 안겨줬다고 주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먼저 신고한 A양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는데 며칠 뒤 가해 학생들이 A양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다시 학교에 신고하면서 양측이 모두 가해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양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버지에게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절망에 빠진 A양이 같은 학교 친구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서를 확보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영찬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11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새벽 한때 장흥과 보성 등에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전남 소방본부에 침수 등 비 피해 신고 18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낮부터 전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침수나 산사태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북도가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환경부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와 달리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기 댐 운영 관리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면서 홍수 피해 근본 원인과 홍수 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에서 피해 주민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는 또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지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 정비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최고 화제 인물은 양궁 3관왕의 안산 선수죠.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기보배와 2016년 리우 올림픽 최미선에 이어서 광주여대 출신 선수들이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면서 광주가 양궁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비결과 앞으로의 과제를 최송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녀 혼성과 여자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 결승에 오른 안산 선수. 엎치락 뒤치락 팽팽한 승부 끝에 마지막 한 발을 관역 중앙에 꽂아 넣습니다. 세계 양궁 역사를 새로 쓰는 대한민국의 안산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기보배를 시작으로 리우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최미선에 이어 올림픽 양궁 최초의 3관왕 안산 선수까지 모두 광주여대 양궁부 출신입니다.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면서 여자 양궁의 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선수들과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공간에서 훈련을 했고 같은 지도자 선생님께 배웠고 선후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 되죠. 1984년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서양순 선수를 시작으로 광주 출신 양궁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 자질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안목과 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코칭, 지도자들의 헌신을 꼽습니다. 기량과 재능이 있는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우수 선수들도 이 대학교를 희망을 합니다. 서로 여기 와야지 메달 딴다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 신뢰죠.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위해 조성된 국제규격의 양궁장 역시 선수들의 실전 감각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초중고와 대학을 비롯해 광주의 양궁운동부는 16개 팀 90여 명 수준으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선수층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엘리트 체육의 지원과 투자가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광주시 등은 오는 2025년 광주에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 국제적 양궁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명이 더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앞서 확진된 광천구의 한 병원 종사자와 접촉한 환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광산구 소재 주점 등 기존 확진자들과 관련해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일가족 5명과 해외 유입 확진자 1명도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해 3명이 목포에서 확진됐고 여수에서도 기존 확진자 접촉자 1명이 확진돼 모두 4명이 추가됐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보성은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지면서 신안 등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있겠지만 오늘 퇴근길 무렵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일부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100mm가 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광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 31도, 광양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목포와 강진, 해남 모두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31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산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원전 소재 1개 시군당 1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전남도 등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 원전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원자력 기반 경제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지역 자원시설세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원전 지역 산업 구조를 한국판 뉴딜 산업으로 재편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순천 세령면 성산교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신호가 전멸 신호로 전환된 상태에서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월 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1살 A씨가 지난 1일 숨졌습니다. 올여름 광주에서는 21명, 전남에서는 7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평만 연안수온이 지난 1일 30.4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평만 수온은 30.4도, 여수 가망만 29.4도, 완도 군이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당분간 연안 표층 수온이 상승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양식 어류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동계가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책임자 사과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 전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부당한 업무 배제와 사적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며 광주시와 재단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운영 정상화와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단법인 백운 장학회가 2021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대학생 422명, 유학생 2명, 특기생 40명 등 540명이며 5억 9,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